4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주차에서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1교시의 그 반복문의 구조, 세 가지 반복문의 구조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2교시에는 배열의 사용법,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을 배열에 저장하고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의 개념, 주로 이제 C에서 이제 C와 C++에서 사용되는 포인터의 개념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절차적 또는 이제 구조적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A라고 되어 있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출제 빈도가 높고, 작년까지도 이쪽 관련된 문제들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이해하고 어떠한 그 코드를 보고 그 결과값을 알아내는 이러한 연습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첫째 시간으로 반복문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복문은 그 말 그대로 어떠한 그 조건을 확인을 해서 수행해야 될 문장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 기법이죠. 그래서 보통 어느 언어든지 우리가 이제 C나 C++, 자바, for문, 그 다음에 while문, 그 다음에 do while문, 이제 세 가지의 반복문 구조를 이제 많이 씁니다. 우리 이제 자바에서는 이제 메소드를 만들 때 보통 이제 요 반복문 구조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게 약간의 좀 이제 좀 차이점이 약간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요 세 가지의 반복문의 사용 방법의 차이점을 반드시 좀 숙지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그림으로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을 가지고 같이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제 포문을 이제 반복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 밑에 형식에서 보면 포 이제 가로 열고 식 1, 세미콜론, 식 2, 세미콜론, 식 3, 보통 이렇게 그 형식을 이제 지정을 하고 밑에 이제 실행할 문장을 이제 이렇게 적죠. 실행할 문장이 많은 경우는 중괄호로 이렇게 묶어서 반복문을 이제 그 안에다가 반복해야 될 문장들을 이제 적어줍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는 이제 위에 포문 위에 이제 초기값을 이제 지정을 하기도 하고 시길에 이제 초기값을 넣기도 하는데요. 이 초기값이 뭔지를 확인을 하고 바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이 값이 시기에 있는 어떤 조건식을 만족하는지를 확인을 해요. 이 그림이 이제 그걸 나타내고 있죠. 초기값을 가지고 최종값이나 조건식을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2에 그 최종값이나 조건식을 적는데 요 조건이 거짓이면 단 한 번도 수행을 안 하고 요 실행할 문장 폼은 이제 빠져나오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요 조건이 참이어서 최종값이나 조건식이 참이어서 실행할 문장을 순서대로 반드시 요 순서대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수행될 문장이 끝나면 식 2의 그 조건식을 확인을 하죠. 그래서 요 값이 참이면 다시 수행하고 요 값이 이제 거짓이면 다시 이제 반복문을 종료하는. 그래서 요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요 그림이 조건식이 참이면 실행할 문장을 수행을 하고 값을 증가를 시켜서 보통 증가 값은 요 식 3에 있든지 아니면 이제 문장 안에 이제 증가값을 변수의 증가값을 적어서 반복문의 그 종료 지점을 이제 지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초기값을 가지고 무조건 수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 while문도 마찬가지죠. 초기값을 반드시 시기의 조건식을 체크를 해서 참인 경우만 수행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식 1, 이 식 3은 이렇게 뭐 다 생략해도 되지만 어쨌든 세미콜론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얘 1에 있죠. 그래서 a는 1이라는 초기값, sum은 3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수행을 하는데 그 식 3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증가값은 문장 안에 있겠죠. 문장 안에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얘가 여기는 이제 sum 더하기 a라 그래서 sum이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이 문장이 이제 그 어떠한 반복문의 종료를 이제 지정하는 변수값으로 역할을 하는데, 요게 요 식삼에 대한 또는 반복되는 실행된 문장 안에 반복문을 종료하게 하는 어떤 변수의 증가나 감소가 없다 그러면 이 포문이 무한 루프를 돌기 때문에 어떤 문법적인 오류는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반복문을 종료하는 거를 식3에서 지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실행할 문장 안에 반복문을 종료할 변수의 증가나 감소를 반드시 선택을 해줘야 된다. 여기서 보면 식1은 초기값을 지정하는 거, 식2는 최종값을 지정하는 거, 식3은 증가값으로 사용할 수식을 입력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식이 없는 경우, 각각 식이 없는 경우 실행할 문장 안에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하셔서 입력을 해야 돼요. 얘 2번을 보면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는 0이고 sum은 0,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수행을 하는데 a를 일씩 증가시키고 sum은 이제 sum 더하기 a를 해서 sum이 증가되면 10보다 작을 때까지만 수행이 되게끔. 그리고 밑에 것도 이제 그 안에 식 2를 여러 가지 칸마로 해서 이제 식 1도 마찬가지고 칸마로 해서 여러 개의 문장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식 1, 2, 3을 다 적어서 실행할 문장을 반복하는, 이게 전형적인 형태긴 하지만 어쨌든 반복해서 수행하는 경우는 이제 요 식 1, 2, 3 같은 경우를 적지 않고 실행될 문장 안에 반복되어지는 조건의 종료 지점을 지정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는 while문인데요. while문도 이제 반복문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지만 형식은 밑에 있는 것처럼 while 괄호 안에 조건식을 써서 실행할 문장을 이제 여러 개 써요. 여러 개 있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중괄호로 반드시 써야 되고, 요 문장을 만나면 조건이 참인지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 조건이 거짓이면 한 번도 그 안에 실행할 문장을 이제 수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음 코드로 넘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 조건이 참이면 실행할 문장을 이제 수행하고 다시 조건을 이제 확인을 해서 참인 경우만 반복되는 문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방법이에요. 여기 이제 위에 있는 예제는 우리가 포문의 사용법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요거를 오른쪽에 있는 설명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요 결과값, A와 합 이런 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중간고사에도 반드시 출제가 되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퀴즈 시험에 이러한 문제를 많이 낼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잘 이해를 못하면 우리 C 컴파일러를 이제 인터넷에서 설치를 하셔서, 아니면 이제 우리 클라우드로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이 있으니까 반드시 타이핑을 해서 실습을,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면 이걸 실습을 한번 해보면 좋은데, 어떤 요 강의가 끝나면 요거를 스스로 좀 실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시험 문제 반드시 내겠습니다. 그 다음 번째는 이제 do while 문이에요. 그래서 while 문과 다른 점은 do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체크하지 않고 무조건 실행할 문장을 한번 수행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실행할 문장을 이제 수행하고 그 다음에 조건을 체크를 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은 반드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떠한 결과를 이제 원할 때 실행할 문장을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중괄호로 반드시 이제 여러 개 있는 경우, 실행할 문제 여러 개 있는 경우 쓰고, while문이 뒤에 와 있죠. 그래서 조건식은 안에. 아까 앞에 있는 거는 이제 while은 위에 가 있지만 어쨌든 do
라는 문장을 먼저 쓰고 실행할 문장을 적어서 while 다음에 조건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참이면 다시 실행할 문장을 다시 반복해서 수행하고 다시 조건을 확인해서 거짓이면 이제 다음 코드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while문과 do while문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거는 이제 실행할 문장 안에 조건이 거짓이 되게끔 하는 그걸 이제 만족하게 하는 문장을 이제 반드시 요 실행할 문장 안에 넣어야 되겠죠. while문도 마찬가지고 for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식3, 식1과 식2, 식3에 우리가 이제 종료 조건, 식2의 종료 조건, 그 종료 조건을 만족하도록 식3을 이제 반복문을 전가하든지 이제 그 값을 감소하든지 하는 걸 이제 for문 안에 쓸 수가 있지만 요 while문 안에 조건식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조건이 거짓이 되게끔 변수 값을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문장을 반드시 요 실행할 문장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for문과 마찬가지로 얘도 조건을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서 참이면 무조건 수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이 거짓이 되게끔 하는 변수의 증가나 감소를 지정하지 않으면 앞에서 포문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얘가 무한 루프, 반복, 끝나지 않고 그래서 어떤 문법적 신텍스 에러를 컴파일 했을 때 신텍스 에러는 없지만 여기서 수행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그 다음 문장을 수행할 수 없게끔 프로그램이 에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우리가 논리적인 에러라고 이제 또 말씀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반드시 요 반복문을 쓸 때 반드시 확인을 해서 수행을 이제 조건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for문과 while문, do while문의 사용법을 반드시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 책에 있는 연습 문제 또는 이제 예제 문제 요거를 실습을 이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반드시 한 번씩 연습을 해보기 바래요.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비주얼 C 뿔뿔 사이트에 가서 이제 트라이얼 버전을 이제 깔고 수행하면 가장 좋은데 만약 그게 여건이 안 되면 구글에서 CS 컴파일러 클라우드라는 걸 입력을 하면 우리가 클라우드 형태로 이제 입력을 이제 마치 이제 여기에 있는 예제 정도는 컴파일은 물론 하지만 수행해서 내가 생각했던 결과의 변수값과 일치하는지 수행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는 이제 그런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5번째는 이제 브레이크와 컨티뉴 문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많이 안 쓰는 거긴 한데 어쨌든 여기 예제를 좀 설명을 드릴까요? 브레이크문은 이제 종료하는 거죠. 컨티뉴는 이제 반복하는 거고. 그래서 브레이크문은 이제 어떤 조건을 만났을 때 반복문을 이제 빠져나오도록 문장 안에 넣는 거고, 컨티뉴는 반복될 문장 안에 컨티뉴를 만나면 그 이후에 반복 문장 수행 안 하고 다시 위로 가서 조건을 확인하는 이러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쓰진 않지만 어쨌든 요 아래에 있는 걸 좀 볼까요? A는 0부터 시작을 하죠. 합은 0이고 while 1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수행하라는 얘기예요. 1이면 참이고 0이면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이제 조건식을 참이고 얘를 이제 계속 수행하는 거죠. 요 갈로 중갈로 2번에서 9번까지. 그래서 이제 어떠한 요 안에 while 1인 경우 요 안에 브레이크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요 while문을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A는 1 증가시켜서 A가 5보다 크면 이제 나오는 거죠. 또 A는 1, 2, 3, 4, 5일 때까지 수행을 하고 6일 때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A는 6이 돼요. A 값은 6이 되고 여기 결과에서 보면 A는 6이라고 돼 있죠. 합은 보면 A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그 다음 반복문을 이제 위로 올라가서 수행하기 때문에 더해주지 않는 거죠. 즉 이제 짝수는 더해주지 않는 거고 1, 3, 5 그래서 이제 합은 9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좀 코드를 보고 이해하는 연습을 하시고 반드시 코딩해서 실습을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